낙엽이 아스팔트 위를 구르며 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가을 오후였다. 박은혜 여사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습관처럼 창밖을 내다보았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평생의 발레였던 남편을 5년 전 먼저 떠나보낸 후 그녀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자식들은 제각기 가정을 꾸려 바빴고 북적거리던 집은 이제 정막만이 감돌았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남편의 헛기침 소리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먼지가 내려앉는 소리마저 들릴 듯 고요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그녀에게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은 선물이라기보다 버거운 숙제처럼 느껴졌다. 손에 들린 스마트폰은 아들 민준이 작년에 바꿔준 최신형이었지만 은혜 씨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어려운 물건이었다. 전화나 문자, 가끔 손주들 사진을 보는 용도 외에는 거의 쓰지 않았다. 화면을 채운 빼곡한 아이콘들은 마치 해독 불가능한 암호처럼 보였고 조금만 잘못 눌러도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어머니, 이것저것 눌러보세요. 요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으로 친구도 사귀고 취미생활도 하신대요. 민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은혜 씨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뭘 안다고. 괜히 고장이나 내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녀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뒤처지는 기분을 애써 외면하며 낡은 앨범을 펼쳐보는 것으로 소일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날의 자신과 남편의 모습은 아련한 그리움과 함께 깊은 외로움을 불러왔다. 그러던 어느 날 무료함을 견디다 못한 그녀는 동네 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리는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 교육에 발을 들였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망설였지만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과 함께 어설프게나마 스마트폰을 배우는 시간은 의외의 즐거움을 주었다. 와이파이를 연결하고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녀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다. 그곳에서 만난 김 여사는 유난히 활달하고 사교적인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녀는 은혜 씨의 손을 잡아 끌며 속삭였다. 박 선생님처럼 고우신 분이 혼자 계시기 아깝지. 내가 좋은 거 하나 알려줄까? 은빛 인연이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한 앱이 있어. 요즘은 이걸로 말벗도 사귀고 좋은 분 만나서 남은 인생 즐겁게 사는 사람들도 많대. 은혜 씨는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김 여사.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하지만 김 여사는 막무가내였다. 늙기는 누가 늙었다고 그래? 박 선생님은 아직도 고와.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봐. 김 여사는 반강제로 은혜 씨의 스마트폰에 은빛 인연 앱을 설치하고 프로필 사진까지 찍어주었다. 마지못해 올린 사진은 몇 년 전 아들 환갑잔치 때 찍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자기소개는 한참을 고민하다 겨우 몇 자 적었다. 평생 교직에 몸담았고 이제는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좋은 분과 차 한잔 나누며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역시 나 같은 늙은이에게 누가 관심을 갖겠어. 자조적인 생각이 들 무렵 저녁 식사를 막 마친 시간 띵동 하는 낯선 알림 하나가 울렸다. 은빛 인연 앱에서 온 메시지였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이었다.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후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이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지적인 눈빛, 부드러운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배경은 고급스러운 서재처럼 보였다. 자신을 미국 LA에서 작은 무역사업체를 운영하는 재미교포라고 소개했다. 아내와는 오래전 사별했고 다 큰 자식들은 모두 독립해 혼자 지낸다고 했다. 안녕하세요, 박은혜 선생님. 프로필에 남기신 글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인생의 황혼에서 좋은 벗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 연락드립니다. 선생님처럼 지적인 분과 대화 나눌 수 있다면 큰 기쁨일 것 같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았다면 좋겠습니다. 깍듯하면서도 다정한 메시지였다. 은혜 씨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낯선 설렘이었다. 그녀는 몇 번이고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다. 미국에 사는 사업가라니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졌다. 답장을 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던 그녀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강지훈 선생님. 부족한 글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선생님처럼 멋진 분께서 연락 주시니 영광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놀랍도록 자상하고 박식했다. 그는 은혜 씨가 교사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교육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신화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는 톨스토이와 헤르만 헤세를 좋아했고 슈베르트의 가곡을 즐겨 듣는다고 했다. 은혜 씨와 놀랍도록 취향이 비슷했다. 그는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다정한 아침 인사를 보내왔다. LA는 이제 막 해가 떠오릅니다. 오늘도 햇살처럼 고운 하루 보내세요, 은혜 씨. 멀리서나마 은혜 씨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는 아름다운 LA의 풍경 사진을 함께 보내주었다. 눈부신 태평양 바다, 야자수가 늘어선 해변, 화려한 도시의 야경. 은혜 씨는 사진을 보며 그곳에서의 삶을 상상했다. 저녁이면 그는 하루 일과를 묻고 혹시 외롭지는 않은지, 식사는 잘 챙기는지 살뜰히 챙겼다.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었다. 저는 오늘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기쁜 마음을 가장 먼저 은혜 씨와 나누고 싶네요. 은혜 씨와 대화하는 시간이 제게는 가장 큰 휴식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면서도 동시에 혼자 사는 외로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넓은 저택에서 혼자 식사할 때의 적막함, 성공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공허함. 그의 말은 은혜 씨의 외로움과 맞닿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은혜 씨 역시 그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남편을 잃은 슬픔, 때로는 무심하게 느껴지는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까지 그는 언제나 진지하게 들어주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 은혜 씨 마음, 제가 다 압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은혜 씨는 정말 강인하고 지혜로운 분이세요. 혼자서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내셨잖아요.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제가 곁에서 힘이 되어드릴게요. 어느 날 그는 국제 전화를 걸어왔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메시지만큼이나 부드럽고 차분했다. 약간의 교포 억양이 섞인 그의 목소리는 왠지 모를 신뢰감을 주었다. 은혜 씨 목소리를 들으니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군요. 메시지만으로는 아쉬워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들은 1시간 넘게 통화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미국으로 이민 가서 겪었던 고생담, 사업을 일구기까지의 과정을 담담하게 들려주었다. 은혜 씨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강인한 사람인지 느꼈다. 그는 은혜 씨에게도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물었다. 그녀가 다니는 자원봉사센터, 그녀가 좋아하는 산책길, 그녀가 즐겨보는 드라마까지. 그는 그녀의 모든 것에 관심을 보였다. 그와의 대화는 은혜 씨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메시지가 와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밤에는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잠이 들 수 있었다. 스마트폰은 더 이상 어렵고 낯선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그녀와 세상을, 아니 강지훈과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이자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그녀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더 배우기 위해 센터 교육에도 더욱 열심히 참여했다. 이제는 영상통화도 제법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가끔 영상통화를 걸어왔지만 언제나 자신의 얼굴 대신 LA의 풍경이나 사무실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은혜 씨,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은 얼굴을 보여드릴 상황이 아니네요.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보안이 철저해서요. 나중에 꼭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럴듯한 이유를 댔고 은혜 씨는 그의 말을 믿었다. 그의 프로필 사진 속 멋진 모습만을 상상할 뿐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내주었고 그는 자신이 사는 LA의 저택이라며 화려한 집과 정원 사진을 보내왔다. 사진 속 그는 언제나 멋진 수트를 차려입고 성공한 사업가의 풍모를 풍겼다. 은혜 씨는 가끔 불안감이 들기도 했다. 이렇게 멋지고 성공한 남자가 왜 하필 나 같은 평범한 늙은이에게 혹시 나를 속이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는 귀신같이 그녀의 불안을 알아채고는 달콤한 말로 잠재웠다. 은혜 씨,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진심인지 모르시는군요. 겉모습이나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은혜 씨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운 영혼에 반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함께할 분은 바로 은혜 씨 같은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제 마음을 의심하지 말아주세요. 그건 저를 너무 슬프게 합니다.
그의 슬픔 어린 목소리에 은혜 씨는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런 좋은 분을 의심하다니.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의심을 지웠다. 몇 달이 흘렀을까? 강지우는 조심스럽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와 살고 싶다는 뜻을 비췄다. 은혜 씨, 제가 요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도 안정되었고 자식들도 다 키웠으니 남은 인생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국에서 보내고 싶어요. 제 마음속에는 오직 은혜 씨뿐입니다. 그는 은혜 씨에게 함께 노후를 보내자고 사실상 청혼과 다름없는 말을 했다. 그는 함께 살 집을 알아보고 함께 여행할 곳을 계획하며 구체적인 미래를 그렸다. 은혜 씨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황혼에 찾아온 사랑이라니. 믿기지 않았지만 너무나 달콤한 제안이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취해 그와의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며 밤잠을 설쳤다. 어느 날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높고 빨랐다. 은혜 씨,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건 정말 대박이에요. 제 오랜 사업 파트너가 필리핀 세부의 최고급 리조트를 개발하는데 일부 지분을 인수할 기회가 생겼어요. 이건 정말 안전하고 수익성도 엄청난 기회입니다. 제가 직접 사업성을 다 검토했는데 이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그는 숨 가쁘게 설명을 이어갔다. 아름다운 세부 해변의 사진, 고급스러운 리조트 조감도, 그리고 빼곡하게 숫자가 적힌 투자 제안서를 이메일로 보내왔다. 만약 우리가 여기에 함께 투자한다면 한국에서의 노후는 정말 걱정 없이 꿈처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매년 나오는 배당금만으로도 세계 여행을 다니고 남을 도우며 살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여기서 노후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은혜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천국일 겁니다. 은혜 씨는 평생 투자라고는 예금밖에 모르고 살았다. 거액의 돈을, 그것도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의 말만 믿고 해외에 투자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낯설었고 리조트 사업은 그녀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훈 씨, 저는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리고 제게는 그렇게 큰 돈이 어렵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거절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은혜 씨,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이건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예요. 제가 은혜 씨에게 손해볼 일을 제안하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함께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은혜 씨의 퇴직금 일부면 충분합니다. 1억 원 정도만 투자해도 매년 최소 2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원금은 물론이고 매년 엄청난 배당금이 나올 겁니다. 제가 제 모든 것을 걸고 보장합니다. 그는 끈질기게 설득했다. 그는 심지어 유명 로펌 변호사가 공증했다는 투자계약서 초안까지 보내왔다. 서류에는 그럴듯한 로펌 이름과 변호사 서명이 박혀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며 투자의 장점과 안전성을 강조했다. 그의 감미로운 목소리, 함께할 미래에 대한 청사진, 그리고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이라는 약속 앞에서 은혜 씨의 이성은 흔들렸다. 외로움과 노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그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이 뒤섞여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 혹시 이게 정말 기회일지도 몰라. 지훈 씨 같은 분이 나를 속일 리 없어. 만약 성공한다면 자식들 눈치 안 보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지훈 씨와 함께라면.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그의 말대로 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말대로 이것은 그와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녀는 그에게 투자하겠다고 말했고 그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감사를 표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씨.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씨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은혜 씨는 평생 아끼고 모은 퇴직금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다. 창가에 앉아 순번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설렘과 기대감, 그리고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교차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젊고 친절했지만 해외 송금 신청서를 받아들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님,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해외로 보내시는 건데 혹시 어떤 용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해외 투자 사기가 많아서요. 은혜 씨는 강지훈이 알려준 대로 미국에 사는 조카 학비 지원이라고 둘러댔다.
직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물었다. 그러시군요. 그런데 받으시는 분 성함이 강지훈이고 계좌는 필리핀 은행이네요. 조카분이 필리핀에서 공부하시나요? 은혜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아, 네. 그 아이가 필리핀으로 교환학생을 갔어요. 미국 계좌가 복잡해서 필리핀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직원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 대신 그녀에게 금융사기 예방 안내문을 건네며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어머님,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시면 즉시 저희나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은혜 씨는 안내문을 대충 가방에 쑤셔 넣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의심이 많아. 지훈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녀는 이미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송금 신청서에 서명했고 1억 원이라는 거액이 강지훈이라는 이름의 해계좌로 순식간에 빤에 빠져나갔다. 통장에서 숫자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녀는 곧이어 펼쳐질 장밋빛 미래를 상상하며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송금을 마친 후 강지훈은 더욱 다정해졌다. 그는 매일같이 투자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다. 리조트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곧 착공에 들어갈 것이며 유명 호텔 체인과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희소식을 전했다. 그는 가짜 투자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었고 은혜 씨는 그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투자금이 매일같이 불어나는 것을 보며 흐뭇해했다. 그녀는 정말로 성공적인 투자를 했고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달콤한 꿈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쯤 지났을까 강지훈은 다급한 목소리로 다시 연락해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걱정이 가득했다. 은혜 씨,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필리핀 정부에서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환경영향 평가 비용과 로비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돈을 내지 않으면 우리 투자는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5천만 원만 더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긴급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배당금에서 가장 먼저 돌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씨는 망설였다. 더 이상 여윳돈이 없었다. 하지만 이미 1억 원이나 투자한 상황에서 포기할 수는 없었다. 정말 이것만 해결되면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결국 남편이 남긴 유산이었던 작은 상가 보증금에 손을 댔다. 그렇게 두 번째 송금이 이루어졌다. 그의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현지 관료 로비 자금, 예상치 못한 건설 비용 증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 보전, 투자자 보호기금 예치 등 그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 그는 때로는 애원했고 때로는 투자가 무산될 수 있다며 은혜 씨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은혜 씨는 의심이 들면서도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이것만 해결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의 요구에 응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심지어 자식들 몰래 보험을 해약하고 카드론까지 받게 되었다. 불과 몇 달 만에 그녀가 강지훈에게 보낸 돈은 총 3억 원에 달했다. 평생을 아끼고 모은 그녀의 노후를 지탱해줄 마지막 보루였다. 돈이 빠져나갈수록 은혜 씨의 삶은 피폐해져 갔다. 늘 단정했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몸무게가 줄었고 좋아하던 센터 교육에도 발길을 끊었다. 그녀는 온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강지훈의 연락을 기다렸다. 그의 다정한 목소리만이 그녀의 불안을 잠시나마 잠재울 수 있었다. 은행을 드나드는 횟수가 잦아졌고 아들 민준의 전화를 피하거나 돈 이야기가 나오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다. 주말에 어머니 집을 찾은 민준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활기 넘치던 어머니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집안은 어수선했다. 평소 같으면 이것저것 챙겨주며 반겼을 어머니가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아들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식탁 위에는 각종 대출 안내장과 독촉장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어디 안 좋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아니다.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너는 내일이나 신경 써. 은혜 씨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자리를 피했다.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 방으로 따라 들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요즘 돈 문제 있으시죠? 저 독촉장들은 다 뭐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은혜 씨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다. 네가 신경 쓸 일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하지만 민준이 집요하게 추궁하자 그녀는 마지못해 미국에 사는 친구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다고 둘러댔다. 어머니, 어떤 친구인데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차용증은 받으셨어요? 내가 뭘 안다고 그러니? 그 친구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주 성공한 사람이고 곧 몇 배로 갚을 거야. 은혜 씨는 강지훈의 이름을 말하려다 황급히 말을 돌렸다. 그녀의 어색한 태도에서 민주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는 IT 회사에 다니는 만큼 온라인 사기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 몰래 집안을 뒤져 은행 거래 내역서를 찾아냈고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이 정체불명의 해외 계좌로 송금된 것을 보고 경악했다. 송금 내역에는 강지훈이라는 이름과 필리핀 은행 코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강지훈이 누구예요? 필리핀으로는 왜 돈을 보내신 거예요? 어머니, 설마 사기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은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아들에게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니야, 사기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는 그런 사람 아니야. 곧 한국에 와서 나랑 같이 살기로 했어.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그녀는 아들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것이 사기라면 자신의 모든 것이 남은 인생의 희망이 무너지는 것이었다. 민주는 어머니의 완강한 태도에 절망했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들은 강지훈과 필리핀 리조트 투자 이야기가 전형적인 로맨스 스캔과 투자 사기가 결합된 수법임을 직감했다. 그는 밤을 새워 인터넷을 뒤졌다. 어머니가 보여줬던 투자 사이트 주소로 접속해 보았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했지만 조금만 살펴보니 허술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회사 주소는 유령 주소였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존재하지 않았다. 강지훈이 보내왔다는 LA 저택 사진을 이미지 검색으로 돌려보니 미국의 한 부동산 사이트에 매물로 올라와 있는 사진이었다. 결정적으로 그는 IT 회사 동료의 도움을 받아 강지훈이 어머니와 통화할 때 사용했던 인터넷 전화의 IP 주소를 추적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IP 주소는 LA가 아닌 필리핀 마닐라의 한 빈민가 근처 인터넷 카페로 나왔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강지훈이라는 인물, 그의 사업, 그의 사랑 고백, 그의 투자 제안, 모든 것이 박은혜 씨의 돈을 노린 치밀하게 짜인 연극이었다. 민주는 참담한 심정으로 어머니에게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는 스마트폰 화면에 뜬 가짜 사이트, 도용된 사진, 그리고 필리핀 마닐라를 가리키는 IP 추적 결과를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다. 은혜 씨는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그 다정했던 목소리, 함께 꿈꾸었던 미래,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지훈 씨가 나한테 이럴 리 없어.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그녀는 울부짖었지만 바로 그 순간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강지훈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가 연락을 피하기 시작한 지 며칠 만이었다. 민주는 어머니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낚아챘다. 은혜 씨, 미안하지만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겨서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천만 원만 더 보내주시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바로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남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는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바로 그 순간 강지훈에게 걸려온 전화벨이 울렸다. 박은혜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려 했지만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고 대신 스피커폰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은혜 씨? 메시지 보셨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는 은혜 씨에게 지옥의 울림처럼 들렸다. 민준이 차갑게 입을 열었다. 강지훈 씨, 아니 당신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정체 다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금 내 어머니에게 사기치고 있는 거 다 안다고요. 순간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말씀이신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LA에 있습니다만. 오해? 3억 원을 뜯어간 게 오해라고? 당신 IP 주소, 마닐라 빈민가 인터넷 카페인 거 다 추적했어.
당신 같은 쓰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민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갑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을 내뱉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뚝! 그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박은혜의 세상도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수치심, 배신감, 절망감, 그리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에 대한 허탈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텅 빈 거실을 가득 메웠다. 민주는 즉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모든 자료를 넘기고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그는 어머니와의 대화 녹음 파일, 송금 내역, 가짜 투자 사이트 정보, IP 추적 결과 등을 꼼꼼하게 정리해 제출했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국제 범죄인 만큼 인터폴 및 필리핀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마닐라에 있는 사기 조직의 거점을 특정했다. 며칠 후 새벽 시간, 필리핀 경찰 특공대가 마닐라 외곽의 한 허름한 빌라를 급습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수십 대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벽에는 여러 국가의 언어로 된 사기 매뉴얼과 피해자들의 정보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젊은 조직원들은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체포되었다. 현장에서는 수억 원에 달하는 현금과 대포 통장 그리고 마약까지 발견되었다. 다행히 박은혜 씨가 보낸 돈의 일부가 인출되기 전에 현지 은행 계좌가 동결되었지만 강지훈으로 알려진 주범 혹은 그 역할을 했던 인물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그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아마 또 다른 이름과 다른 이야기로 세상 어딘가에서 다른 누군가의 외로움을 파고들고 있을 터였다. 박은혜 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심리상담센터를 다니기 시작했다. 경찰 조사는 끔찍한 경험을 다시 되새기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속절없이 무너졌던 순간들을 남들 앞에서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다. 처음에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어리석게 속아 넘어간 늙은이라고 비웃는 것 같았다. 동네 사람들을 마주칠까봐 장을 보러 나가는 것조차 망설여졌다. 수치심에 밤잠을 설쳤고 스마트폰 벨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때 설렘을 주었던 은빛 인연 앱은 흔적도 없이 지워버렸다. 그녀는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불신과 환멸을 느꼈다. 아들 민주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어머니에게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회사를 잠시 휴직하고 매일같이 어머니를 찾아가 보살폈다. 말없이 식사를 차리고 함께 산책을 하며 묵묵히 어머니의 곁을 지켰다. 그는 섣부른 위로나 충고 대신 그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가 다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왔다. 엄마,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놈들이 나쁜 거예요. 엄마는 그냥 사람을 믿었던 것뿐이에요. 외로운 게 죄는 아니잖아요. 누구라도 그 상황에선 속을 수 있었을 거예요. 민준의 진심 어린 위로에 박은혜 씨의 굳게 닫혔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심리상담센터에서 만난 비슷한 처지의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만이 이런 끔찍한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그곳에는 그녀보다 더 큰 금액을 잃은 사람도 있었고 가족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사람도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경험을 용기 내어 털어놓았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시간은 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녀의 상처는 너무 깊었다. 하지만 시간은 상처 위에 딱지를 안 치고 새살이 돋아나도록 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밤잠을 설치지 않았고 조금씩 식욕을 되찾았다. 다시 동네 자원봉사센터에 나가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했다. 몇 달 후 경찰로부터 잃어버린 돈의 일부를 되찾을 수 있다는 연락이 왔다. 동결된 계좌에서 발견된 돈을 피해자들에게 비율대로 나눠준다는 것이었다.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박은혜 씨는 더 이상 돈에 연연하지 않았다. 돈보다 더 큰 것을 잃었고 동시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세상에 대한 불신 속에서도 작은 희망을 발견했다.
어느 밝은 가을날 박은혜 씨는 동네 노인정 게시판 앞에 섰다. 그곳에는 온라인 금융 사기 예방 교육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 스스로 지키세요라는 문구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노인정 사무실로 들어가 자원봉사 신청서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방주사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박은혜 씨는 탁자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한때 그녀에게 낯선 두려움이었고 달콤한 환상이었으며 끔찍한 절망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그저 하나의 기계일 뿐이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에 눈부신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시간은 다시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흐르기 시작했다.